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업단지 절반 가까이가 분양됐습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당진시 신평 면장에 대한 주민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0일 나올 예정으로 당진 첫 개방형 직위 탄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논산과 공주 등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와 공급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고장 피해 신고만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인 1000여 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포 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통망과 정주 여건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이 500억 원인 자동차 공조장치 부품 생산업체. 내포 신도시 1,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113억 원을 들여 세운 공장을 지난 8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인데 내년엔 공장 전체를 이곳으로 옮겨올 계획입니다. 입지와 직원 채용,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행정타워가 내포로 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저희들 고객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류, 그다음에 이제 거리상으로도 충청권이 좀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원 구성,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원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 채용하기에도 근거리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현재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가동 중인 기업은 모두 5곳. 지난해 7월 1호 기업이 이전한 뒤 분양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약 15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분양률이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혁신도시 지정 소식에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산업단지 주변 도로 확충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충남도와 홍성군은 개선된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려 분양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11월 16일에는 충남도청과 함께 10개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는 입주 기업에 대한 체조 조성원가 분양, 입지 보조금 지원, 설비 보조금 지원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포 도시첨단산단에는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등 국가 공인 전문기관 4곳도 들어설 예정. 혁신도시 지정이 수년 동안 침체를 겪어온 내포 신도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4일 아산과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아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는 아산 66번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됐습니다. 같은 날 확진된 4명은 아산 68번 확진자의 일가족과 친척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난달 25일 부산에 친척 결혼식에 다녀온 뒤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확진자는 두정동과 성정 2동에 사는 40대 2명인데요. 천안 290번 확진자는 경기도 평택 14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며 천안 291번 확진자는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각각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했고 504명이 퇴원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605명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해 생활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선 3단계였던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1단계 생활 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별, 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중점 관리시설 9곳과 PC방,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 관리시설 14곳으로 분류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거주 예술인 1,168명입니다. 국공립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제2차 정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시군 예술 담당 부서로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요. 충남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읍면 동장제가 당진시 신평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에는 후보들에 대한 주민 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후보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앉은 신평면 주민들이 후보자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삽교와 연계한 관광개발과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신평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1번 최기환 후보. 2번 최동철 후보는 6차 산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경제 그린 뉴딜 공모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성문산단 인입철도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주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 해결 방법을 놓고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지중화를 하든지 다른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공해 그리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단절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와서도 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최대한 주민들한테 유리한 반대 입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동철 후보에게는 신평 지역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최기환 후보에게는 면장에 도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평면에서 태어나신 분들만 사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 제2의 고향을 신평면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하루하루 배우면서 열심히.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농민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최기환이라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고 주민들은 마을을 이끌 리더를 직접 뽑을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소통이 잘 되는 후보가 뽑히길 바랐습니다. 면 단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이 주축으로 주민들의 정서와 그를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패기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비전도 좋은. 주민 82명이 참석한 이번 심사에서는 최기환 후보가 72표로 10표를 얻은 최동철 후보를 앞섰습니다. 당진시는 주민 심사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문제를 놓고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6일 돌봄 전담사의 파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현재 파업에는 충남 지역 돌봄 전담사 전체 50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두고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돌봄 전담사들은 그럴 경우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교육청 앞에서 돌봄 파업 선포와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돼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 추구 등으로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영화를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은 어불성설이라며 돌봄 업무를 전일제로 전환해 돌봄 전담사에게 맡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돌봄 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4년 도입된 학교 돌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6년간 유지돼 왔다며 최소한의 돌봄 철학도 없이 국가의 책무를 학교에 전가해 초등 교원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이 단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파업이 이루어지면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논산과 공주 등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주유소 운영자 50대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전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논산과 공주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특정 물질을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이 무더기로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피해자들은 차량에서 잇따라 배기가스 저감 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기름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관련 신고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2017년 1월에도 가짜 석유를 판매해 단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가짜 경유 유통과 제작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태안군 등 석탄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기초지자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10개 지역 시장 군수는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화력발전세 세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1kW당 각각 2원과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의 타당성과 투자 합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포 신도시 문화시설 부지에 사업비 933억 원을 투입해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미술관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도는 현재 미술관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지명 설계 공모를 추진해 내년 중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과수 재배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품목은 자두와 매실, 복숭아, 포도 4종류이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군에서 지원합니다. 각 농가가 납부할 보험료는 가입 부담률과 특약 조건, 재해 빈도 등에 따라 다르며 농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두와 매실, 복숭아는 오는 27일까지, 포도는 다음 달 4일까지 각각 신청 접수받습니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보험에 적극 가입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청양의 한 119 구급차 안에서 일본 국적 30대 산모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양소방서는 3일 밤 12시 55분쯤 임산부가 하복부 통증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고 현재 둘 다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